여기에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파리 생제르맹과 잠시 동행을 멈추고 임대를 떠난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완전 이적하는 모양새입니다. 임대 이적하자마자 중용받으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슈크리니아르가 잔류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페네르바흐체 역시도 완전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매체 타크빔은 슈크리니아르는 페네르바흐체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페네르바흐체 역시도 슈크리니아르가 합류한 이후로 수비가 안정화되자 계속 동행을 이어가길 원해 완전 영입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네르바흐체는 슈크리니아르를 임대 영입할 당시 1,300만 유로 약 205억 원의 완전 영입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해야만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조건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페네르바흐체는 이에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하지 못한다면 올 시즌이 끝난 후 PSG와 이적료 협상을 벌여 슈크리니아르를 품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페네르바흐체는 슈크리니아르의 활약상에 만족하며 다음 시즌에도 함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슈크리니아르는 지난 1월 페네르바흐체로 임대 이적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에게 철저히 외면당해 설 자리를 잃다 정규적인 출전 시간을 보장받길 원한 그는 이적을 모색했고 유벤투스와 토트넘 등의 구애를 거절하고 페네르바흐체를 택했습니다. 슈크리니아르와 6개월 임대 계약을 맺은 페네르바흐체는 PSG에 임대료 600만 유로 약 90억 원을 지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페네르바흐체 유니폼을 입은 슈크리니아르는 곧바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제 모리뉴 페네르바흐체 감독이 백스리 전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슈크리니아르는 백스리의 중앙에 위치해 수비라인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센시오도 아스톤빌라에서 훨훨 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SG에 있다가 임대로 나간 선수들이 모두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센시오의 최근 기세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빌라가 치른 직전 5경기에서 무려 7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회를 찾아 PSG를 떠나 빌라 유니폼을 입은 아센시오의 선택은 현재까진 대성공입니다. 일찍이 지난 시즌 PSG 소속으로 기록한 16경기 2골 4도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빌라는 아센시오와의 장기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보도를 통해 빌라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PSG 소속 아센시오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 이적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빌라는 아센시오의 거취 문제를 시즌이 종료된 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눈부신 활약이 반복되자 그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우리에게도 제법 익숙한 선수이다. 한때나마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PSG를 거치며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은 돈독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아센시오가 지난 2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축하 인사를 전할 만큼 돈독한 사이입니다. 믿고 따르는 우상이자 절친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아센시오의 말에 이강인 선수가 잉글랜드로 둥지를 틀까요? 토트넘의 신예 그레이 선수가 올 시즌 본인의 적응을 도와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 센터백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던 토트넘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유로파리그에서도 11경기에 출전해 팀의 우승에 기여하며 19세의 나이로 데뷔 시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5월 27일 스퍼스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적응 과정에서 도움을 준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데이비스는 우승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데이비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데이비스와 그 가족 모두가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올 시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경기장 안팎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데이비스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한 시즌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고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제가 해낸 많은 것들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데이비스는 정말 훌륭한 선수이며 클럽을 위해 해낸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활약을 이어가실 겁니다. 데이비스는 위대한 프로이자 멋진 사람입니다. 라며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데이비스 선수는 지난 2014년도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해왔으며 현재 선수단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오랜 시간 팀에 몸담고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레이 선수는 유로파리그 우승 메달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집에 있는 동생들에게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 메달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꼭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지난 3월 ESPN과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손이나 메디슨 같은 스타 선수들이 챔피언십에서 온 18세 선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제가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모두가 놀랄 만큼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월드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좋은 분 중 한 분입니다. 제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 선수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또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 선수는 항상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임대로 뛰었던 로돈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제가 리즈에서 뛸 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로돈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저를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손흥민 선수는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과의 대화를 도와주셨고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토트넘에 합류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5살이 되기 전부터 저는 TV를 통해 토트넘 선수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는 제가 존경하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득합니다. 라고 말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엔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엔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엔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엔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